근데 왜 녹화해요? 아무도 쌤 필요 보고 없네. 있으셔. 혹시 누가 볼까 봐. 필요한 사람. 쌤이 유튜브에 네, 이름 올려주시면 뭐예요? 통화 안 해도 되거든요. 효소 TV라서. 효소 TV에. 맞아요. 아니 그 카카오톡방에 부엌수학이었어. 부엌수학. 왜 부엌수학? 수학 부엌 부엌 부엌수학. 부엌 수학 아니고 음. 왜 부엌이에요? 부엌 원래는 수학 공부는 꾸역꾸역 해야 돼. 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해야지 실력이 늘어. 근데 꾸역 수학이라고 하기가 좀, 발음 이상해서, 귀여워. 또 나와. 구독자 몇 명이에요? 34명. 2천만 명을 오. 목표로 하고 있지. 자, 원점에서, 60명이다 60명. 60명이야? 네. 왜 늘었어? 동영상이 근데 쌤 1.6천 개예요? 와 완전 열심히 올리시네요. 다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6천 개. 아니, 수천만 다 올려요. 아니? 그럼 내 얼굴도 나왔겠네. 네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도 나와요. 어, 오. 출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출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회수가 다 오. 근데 60이 어떻게 나왔지? 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이 있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 a야. 알겠지? 반지름은 2야. 알겠지? 그런데 원점이 있어. 원점. 0, 0이 있어. 근데 이제 이 0, 0에서 접선을 그려. 그래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렸는데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이게 수직이면 A는 얼마일까요? 이거야. 이 문제는 접선의 식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 수직일 조건일 문제야. 접선이 수직일 조건 문제. 자, 여기 접점 있잖아. 접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반지름하고 접선은 반드시 수직이에요. 그러면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여기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저히 막 그림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자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각이 다 직각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식인가?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죠. 접선이 수직이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지름이 2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될까? 어. 그렇지. 2루트 2가 되죠. 예. 알겠지? 그래서 지금 0,a라고 하는 것은 0,a는 y축에 있는 점이야. 여기. 이게 0,a야. 알겠지? 예. 그런데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2라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원래 거리가 2루트 2면 2루트 2거나 마이너스 2루트 2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는 이 반지름의 루트 2배가 중심에서 이 외부의 점까지 거리가 된다. 반지름의 루트 2배. 자, 그러면 258부터 260까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18문제니까 반은 맞아야지. 세개 맞으면 잘하고. 아이, 9개는 아니야. 이게 9개 이상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뭐야 200 다 253쪽 전부터는 다 뭐야 중간고 아니 기말고사 하기 전에 한 거 아니에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263쪽을 보도록 하세요. 자, 263쪽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평행 이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기본 대칭이 있고 응용 대칭이 있습니다. 알았죠? 어? 네.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기본 대칭, 응용 대칭. 알았지? 응. 자, 여기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형. 도형에는 뭐 있어? 예를 들어서, 원도 있고요. 또, 네모 네모. 또, 세모 세모. 자,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게 아니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을 말해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뭐 있을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도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앞으로 더 배울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앞으로 이제 뭐 3차 함수, 4차 함수도 배우고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런 거 이제 다 배울 텐데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은 직선, 이차함수, 원 요렇게 세 가지를 배웠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동. 평행 이동을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으로 나누는 이유는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점의 이동일 때의 규칙과 도형의 이동일 때 규칙이 다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 규칙이 뭐냐? 예를 들어서 x, y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x, y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글로 쓸 때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x, y,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알았지?
그럼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기호예요. 어? 그러면 점의 이동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대로. 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킨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를 X축으로 3, Y축으로 5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X축으로 3이니까 X에다가 3을 더하고 Y에다가 5를 더하면 돼. 그러면은 몇 컴마 몇이 돼요? 4,7. 그렇지. 이러면 이게 답이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뭘 속이는 게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주면 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어.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 자, 도형의 이동.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5를 x축으로 a, y축으로 b 이동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x, y,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 규칙으로 이동하시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그러면 이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y 마이너스 b는 2 가로 x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도형의 이동 규칙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부호를 반대로 쓴다는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뭔가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의 이동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순수하게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도형의 이동은 청개구리처럼 시키면은 부호 반대로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 여기서 도형은 직선 이차함수 원을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동하라고 하는 그 표현, 메시지는 똑같다. 똑같아. 그 점이든 도형이든 표현 방법은 똑같은데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표현 방법은 똑같고요. 반응이 달라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대칭 이동에는 이제 기본 대칭, 응용 대칭이 있는데 기본 대칭은 5가지가 있어요. 기본 대칭은 뭐뭐 있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기본 대칭이라고 해.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규칙을 한번 같이 알아보자. 자, 여기에 A, B가 있어요. A, B. 그럼 이 A, B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X축에. 그러면 이게 X축이잖아.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딱 접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이 딱 찍힌다고. 그러면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어, 어, A, 마이너스 B. 그렇지.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X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B가 부호가 그렇지. B가 바로 Y좌표지. 그래서 X축 대칭은 Y 부호 반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Y축 대칭을 시켜보자. Y축.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이 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A, B. 그렇지.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그럼 A, B가 마이너스 A, B가 된다는 것은 X보가 예, 반대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원점 대칭은 원점에 직선을 그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는 것인데 그러면 몇 컴마 몇이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은 X, Y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 Y 둘 다 부호 반대 이렇게 돼요.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으로 나누는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점과 도형을 구별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대칭 이동에서는 점이라거나 도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적용되는 규칙이 같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점을 이동하든, 점을 대칭 이동하든, 도형을 대칭 이동하든, 대칭 이동에서는 적용되는 규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규칙의 일관성이 더 있어요. 대칭 이동이. 그래서 X축 대칭은 Y 보반대, Y축 대칭은 X 보반대,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보반대. 그래서 반대편 문자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돼. 반대편 문자.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Y보, Y축 대칭이면 X보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Y는 X 대칭을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은 뭐냐면 여기에 Y는 X 직선이 있어요. Y는 X. 그리고 여기에 A,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 B를 이 Y는 X에 대칭시키라는 말은 Y는 X에 수선을 그린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2분의 1 A, 2B. 아니고요. 예, B, A가 됩니다. 그러면 A, B가 B, A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어떻게 바꾼 거야? 뭐를 그렇지. XY를 자리를 바꾼 거야. XY 자리 바꿈. 그럼 XY 자리 바꿈이라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X 대신 Y를 쓰고 Y 대신 X를 쓴 거예요. 알겠지?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거야. 그게 Y는 X 대칭이에요. 자,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요.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수선을 그린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어준 거야. 그러면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반대로 한 거야. 알겠지? XY 자리를 바꾸고 부호 반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를 쓴 겁니다.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 그, 그, 그 내용 정리 한번 보세요. 내용 정리에 예제가 있는데
있어? 내용 정리해 보면은 예제가 있는데요. y는 3x 플러스 2. 자, y는 3x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켜볼 거야. 알았지? 자, 이거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바꾼다고? Y에 y보를 반대로 하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라고요. 그런데 답을 쓸 때는 y는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y축 대칭을 하면 x보 반대니까 x보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y는 x 대칭이면 x를 y로 y를 x로 바꾸니까 x는 3y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y를 마이너스 x로 x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줘요. 그래서 정리하면 3y는 x 플러스 2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네. 자, 이게 이제 기본 대칭.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여기는 규칙만 딱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적용해갖고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니, 설명 안 한 게 뭐 남았어? 평행 이동은 두 개로 나누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은 두 개로 나누죠. 기본 대칭과 뭐? 어려운 대칭. 응용 대칭, 응용 대칭. 그래서 지금 내가 기본 대칭까지 설명을 했잖아. 이제 응용 대칭.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서는 응용 대칭이 어려운 거야. 나머지 평행 이동, 그다음에 기본 대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응용 대칭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많아. 그래서 두 개가 뭐냐면 점의 대칭이 있고 점의 대칭 그 다음에 직선의 대칭이 있어요. 직선의 대칭 알았지? 점의 대칭은 어떤 거냐면 점의 대칭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x, y가 있고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래서 x, y를 a, b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이 나올까요? 이걸 풀라는 얘기야. 이거를 점의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가 있고 여기가 5,7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규칙은 뭐냐면 이 5,7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의 중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x, y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1과 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나와야 되고 2와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7이 나와야 된다.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 플러스 x는 10이니까 x는 9, 2 플러스 y는 14니까 y는 12. 그래서 9, 1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지? 아. 근데 뭐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뭐 되게 쉽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x, y. 자, 여기 점은 x 다시, y 다시라고 하자. 그러면 적용되는 규칙은 x 더하기 x 다시를 2로 나눈 것은 a고 y 더하기 y 다시를 2로 나눈 것은 b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점의 대칭의 원리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이 아까 내가 뭐 있다 그랬어? 직선, 2차 함수,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점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봐봐. 점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직선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2차 함수를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원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기본적인 이제 구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점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직선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2차 함수를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고 원을 점에 대칭시키는 게 있다. 그러면 점을 점에 대칭시키는 것은 방금 한 거야. 그 방금 한 거 그거 두 점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그거. 그러면 직선을 점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직선을 이 점에 대칭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얘랑 평행하면서 거리가 같은 직선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점의 대칭의 아까 기본적인 그 방법 있잖아. 그 두 점의 중점이 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그 방법으로 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동시켜야 될 도형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원리는, 기본 원리는 같았지만 그거를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직선을 점에 대칭시킬 때는 평행으로 만들어요. 평행으로. 그리고 거리가 같게 해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 문제를 볼 때는 거리가 같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x 플러스 7이고 여기가 1,2인데 그러면 얘가 몇 컴마 몇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평행하니까 y는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공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점을 하나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0, 얼마 나와? 0,7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0,7을 1,2에 대칭을 시킨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원래는 0이랑 여기랑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나오고 7이랑 여기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나오고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0에서 1까지 얼마 갔어? 1 갔지? 그럼 여기도 1 가면 얼마야? 2. 7에서 2 갈 때 어떻게 갔어? 마이너스 5를 갔죠? 네. 마이너스 5를 가면 얼마야? 3.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직선은 2, 마이너스 3을 지나가야 돼. 그럼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데 거리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점을 하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지나는 점을 찾아서 직선을 완성을 한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이게
직선을 점에 대칭시키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2차 함수를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 봐라. 이렇게 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꼭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지점 찾았지? 그러면은 이걸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볼록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의 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을 이동시키고 볼록 방향 반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점대칭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건을 맞춰준다고. 그러면 원을 점대칭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원에서는 뭐가 중요해? 뭐 반지.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중심은 또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대칭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같도록 다시 맞춰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원에서는 중심을 이동시키고 같은 반지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응용 대칭 중에서도 점의 대칭까지는 쉽습니다. 와, 지금까지 계속 쉽네. 평행이동도 쉽고 기본 대칭도 쉽고 응용 대칭 중에서도 점의 대칭까지는 쉬웠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직선의 대칭. 얘는 어려워요. 얘는 왜 어렵냐면 얘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냥 한 가지만 사용을 했는데 얘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직선의 대칭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직선의 대칭 중에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는 했어요. 뭐냐면 y는 x 대칭 이런 거. 이것도 직선의 대칭이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3,1이 있다고 그래. 그럼 3,1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1,3이 돼요. x, y 자리 바꾸니까. 알겠지? 그런데 이게 y는 x가 아니고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자, y는 2x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1이 있어요. 그럼 얘를 y는 2x에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점이 찍힌다고. 그럼 이 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1,4. 여기는 음수겠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2,3. 자, 마이너스.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직선의 대칭은 조건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 조건을 써야 돼. 기울기 조건.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A하고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3,1하고 A, B를 이은 이 직선은 Y는 2X의 수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기울기를 구하면 수직 기울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잖아.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직 기울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울기 조건.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 돼.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이 뭐냐면 이 a, b와 3, 1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직선의 대칭은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야 돼. 이게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점을 대칭 이동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중점 조건, 중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a와 3을 더해서 2로 나누고 b와 2를 더해서 2로 나눴는데 이게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1은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 이런 식이 나와. 그러면 얘하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x자로 곱해보자. x자로. 그러면 2b-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a 플러스 2b는 5가 되고요. 여기는 2가 이렇게 약분됐고 2를 곱해주면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2a 플러스 4b는 10이 돼서 더해주면 3b는 15니까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b에다가 5를 대입하면 a는 0이 나오네요. 그래서 3B가 아니라 5B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이죠. 뭐 B 더하기 5b. 그래서 b가 3. 그래서 b가 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이제 직선의 대칭이야. 그래서 직선의 대칭은 가장 단순한 문제조차 조건을 두 개를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 하나는 기울기 조건, 하나는 중점 조건이다. 그런데 이 직선의 대칭도 점을 직선의 대칭, 직선의 대칭, 2차 함수를 직선의 대칭, 원을 직선의 대칭으로 또 나눠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차 함수는 빠집니다. 얘는 빠져줘요. 왜 2차 함수를 직선의 대칭을 시키는 게 빠지냐면, 자, 이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았지? 근데 여기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B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2차 함수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돼요.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를 나중에 여러분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는 2차 함수, 이 포물선을 옆으로 눕혀 놓는 것은 배워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얘처럼 애매한 각도로 이렇게 놓는 것은 안 배운단 말이지. 이거는 그냥 대칭 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전 이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우리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까지만 배우는데 원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 이동도 있어요. 근데 회전 이동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회전 이동이 들어가면 삼각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직선에 이동시키는 문제는 없어요. 삼각함수는 그거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길이의 b. 직각삼각형에는 변이 몇 개가 있어? 되게 세 개가 있잖아. 이 변을 밑변, 이 변을 높이, 이 변을 빗변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골라서 그걸 분수로 만들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뭘 만들 수 있어? 하나만 말해봐. 그렇지.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와. 빗변분의 높이, 높이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높이분의 밑변. 이렇게 6개의 분수가 나오잖아. 그 분수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을 삼각비. 그런데 이제 삼각비는 각도가 0도에서 90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90도를 넘어가는 100도, 120도, 130도 이런 각에 대해서 전부 적용하게 만든 것을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야. 뭐 곧 해요. 보실게요. 곧, 몇 학년 때예요? 어? 몇 학년 때예요? 내장할까요? 곧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 그래서 이제 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문제는 바로 이거야. 기울기 조건하고 중점 조건 요 두 가지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것은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직선에 대칭을 시킨 다음에 반지름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킨 거에다가 반지름이 하나 더 추가되면 끝나. 알았지?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직선에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직선에 이동시키는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고난도도 그냥 어렵다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직선이고 얘를 옮길 거야. 그럼 얘를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의 직선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여기 이 교점을 구해야 돼요. 이 교점은 안 움직여요. 대칭 이동을 시켜도. 그러면 이 교점을 구하는 데는 뭘 이용하냐면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에서 점을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 이 기준이 되는 직선에 곱게 이쪽으로 넘겨서 좌표를 하나를 또 구해.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좌표와 아까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새로운 직선식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온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한 문제 풀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 숙제는 개념 유형은 258부터 260까지 한번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셀은 22에서 40까지 풀어 오도록 하세요.